일본 도쿄 신주쿠의 중심에서 활기찼던 거리들이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한때 생명력 넘치는 소리로 가득했던 번화가가 이제는 침묵에 잠기고 으스스한 그림자에 휩싸였다. 거리 위에 모든 것, 자동차부터 자전거까지 모두 멈춰 있었다.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더 이상 도시를 가득 채우던 평소의 에너지로 움직이지 않고 얼어붙은 듯 보였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차에서 내려 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버려두고 떠났다. 교통체증이 점점 심해졌지만 아무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고 짜증을 내며 소리치는 이도 없었다. 대신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 듯한 두려움이 얼굴에 가득했다. 그들 머리 위로 거대한 문이 공중에 떠 있었고 하늘을 가릴 만큼 엄청난 크기였다. 그 문은 마치 마천루만큼이나 높아서 그 크기만으로도 공포를 자아냈다. 평소에는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던 거리의 사람들은 이제 공포에 질려 그 문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도시의 익숙한 소음은 사라지고 불안한 침묵만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공기는 무겁고 숨이 막힐 듯 답답했으며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이 일대를 완전히 장악한 것 같았다. 한때 활기로 가득했던 도쿄의 중심부는 정적에 휩싸였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두려움과 불확실함 뿐이었다. 헌터들이 긴급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이자 공기에는 기대감이 짙게 감돌았다. 그들 중에는 블레이즈, 팬텀, 인빈서블, 킹즈, 설산 등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길드들도 있었다. 모든 주요 길드 마스터들이 한자리에 소집되는 일은 드물었고 이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헌터들이 서로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스기모토 레이지가 호시노, 쿠마모토, 토아타와 함께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릴 수밖에 없었다. 한때 블레이드 길드의 부회장이었던 스기모토는 제주도 레이드에서의 참혹한 피해 이후 이제 길드의 리더가 되었다. 그 전투에서 전설적인 고토류즈를 포함한 7명의 최강 S급 헌터들이 목숨을 잃었다. 헌터들은 마츠모토의 위험한 계획 때문에 블레이드 길드가 약해졌고 한때 일본 길드들 사이에서 압도적이던 그들의 위치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수군거렸다. 일부는 고토가 사라진 지금이 일본 최강의 길드가 될 기회라고 여기며 자신들이 떠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스기모토 일행은 그런 속삭임을 듣고 걸음을 멈춘 채 헌터들을 노려보았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호시노의 좌절감은 분명했다. 예전에는 아무도 그들 앞에서 그렇게 대담하게 말하지 못했지만 이제 고토가 사라지자 이 헌터들은 점점 더 자신감을 보이고 있었다. 토아타 역시 팬텀 길드가 설산 길드와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을 언급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들 역시 S급 헌터가 4명이 되어 블레이드와 같아진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스기모토는 길드를 합병한다고 해서 최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아무리 많은 길드가 힘을 합쳐도 블레이드 길드의 힘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총리관저 내부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상황의 무게가 방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겁게 짓눌렀다. 좌절한 총리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그는 격분하여 왜 헌터 협회가 아직까지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했는지 따져 물었다. 도쿄 한복판에 S급 게이트가 나타났고 총리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다. 그는 던전 브레이크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답을 원했다. 그로 인해 초래될 재앙적인 결과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츠모토는 방안을 진정시키려 했으며 S급 헌터들조차 S급 게이트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급 헌터들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다른 길드장들은 총리가 일본의 주요 길드 마스터들을 모두 이 자리에 모아놓았으니 지금은 뻔한 질문을 할 때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들 모두는 제주도 레이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황이 어떻게 통제 불능으로 치달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방 안에 퍼진 비관적인 분위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한 행동 계획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헌터 중 한 명인 토마스 안드레를 고용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그의 수준에 맞는 인재를 영입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기각되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게이트의 수가 급증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헌터를 파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총리는 이렇게 위험한 임무에 기꺼이 나설 헌터가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을 표했다. S급 게이트에 도전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모두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때 스기모토가 나서서 보수만 지급된다면 기꺼이 도와줄 헌터가 한 명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 헌터는 바로 베리어 전문가인 유리 올로프였다. 스기모토는 이번 임무에 올로프를 고용하겠다고 선언하며 그의 독특한 능력이 S급 게이트가 야기한 위협을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진우가 부드럽게 길드 사무실로 돌아가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최근의 성장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실력이 얼마나 빠르게 향상되었는지 이제 레벨 100일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되새겼다. 레벨 100에서 카르텐인 신전의 열쇠를 얻었고 최근의 성장으로 인해 모든 직업 전용 스킬이 레벨업했다는 사실에 감탄했다. 레벨 100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증이 커져갔다. 성장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던 중 진우의 생각은 부길드장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진우에게로 옮겨갔다. 진우의 동기부여가 길드의 큰 자산이라는 것은 분명했지만 진우는 팀에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결심했다. 그는 주차장을 나서며 본격적으로 인원 모집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때 건물 근처에서 익숙한 인물인 차혜인을 발견했다.
차예인 역시 진우를 알아보고 그의 예상과 달리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무런 말도 없이 그녀는 뒷걸음질 치더니 재빨리 돌아서 자리를 떴다. 진우는 호기심과 약간의 경쟁심에 즉시 플래시를 사용해 그녀를 쫓아 달려갔다. 진우가 그녀의 길을 막아서자 차에 이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녀가 왜 자신을 피하는지 의아했던 진우는 왜 자신의 사무실 근처에 있는지 그녀에게 물었다. 당황한 차에인은 조용히 지난번에 그림자 교환을 사용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자신의 차를 그의 주차장에 두고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고 나서 차에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진우에게 시간이 있는지 물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진우가 수연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한 혼란, 그리고 자신이 S급 헌터임에도 불구하고 왜 진우에게 고용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투와 불안이 소용돌이쳤다. 내면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진우에게 민병규로부터 그의 능력에 관한 전할 메시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뜻밖의 사실에 진우의 표정이 변했고 그는 위층에서 대화를 계속하자고 제안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헤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에 놀랐고 진우의 북일드장이 아직 업무 중임을 깨달았다. 그와 단둘이 있다는 생각에 그녀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진우는 침착하게 민병규가 어떻게 자신에게 메시지를 남겼는지 혜인에게 물었다. 그러자 혜인은 자신이 겪은 신비로운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목소리를 들었고 그 순간 병규의 그림자가 그녀 앞에 나타났다. 그의 말은 다급했고 진우에게 그 안에 숨겨진 위험에 대해 반드시 알리라고 경고했다. 병규는 자신이 진우를 섬기기 위해 부활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묘사했지만 가장 불안했던 점은 그 복종 속에서 스스로가 만족감을 느꼈다는 것이었다. 그의 메시지는 진우의 압도적인 힘에 대한 경고로 끝났고 그의 능력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을 암시했다. 병규가 완전히 설명하기도 전에 빛이 혜인을 집어삼키며 메시지가 끊겼다. 그의 마지막 말이 허공에 메아리 쳤고 혜인은 진우의 진짜 군대에 대한 불길한 예감을 안게 되었다. 진우는 평소처럼 진호와 함께 던전을 공략하며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작업을 하는 동안 진우의 머릿속에는 차혜인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해준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녀가 한 말이 정말 사실일지 모른 채 그는 자꾸만 생각이 깊어졌다. 어쨌든 진우는 이제 자신의 힘의 근원을 밝히는 일이 단순히 헌터로서 강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편 진우는 과거를 회상하며 이 던전이 예전에 함께 C급 던전을 공략하던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생각에 잠겨있던 진우는 진호가 음식을 먹으면서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진호는 진우에게 그의 그림자 병사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으니 다른 일에 신경 쓰는 동안 병사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진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진우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경험치를 덜 얻게 되고 자신이 직접 감독하지 않으면 병사들이 항상 제대로 행동할 거라고 믿을 수도 없었다. 진우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 그의 그림자 개미 중 하나가 마수 마법 짐승을 먹어치우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진우는 역겨워하며 반응했다. 진호는 화제를 돌려 진우의 여동생인 진아에 대해 물었다. 진우는 그녀가 아직 회복 중이라 휴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행히도 가장 믿을만한 그림자 병사가 그녀를 지키고 있어서 진우는 그녀가 안전하다고 확신했다. 진우는 그녀의 상태를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그림자 안전 섀도우 세이프 스킬을 사용했다. 진우는 눈을 감고 공유 감각 Shared Senses을 활성화해 자신의 그림자들이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여동생 곁에 배치된 베루의 시야를 통해 진우는 진아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다른 무언가가 그의 시선을 끌었다. 개미병사 베루가 TV로 사극을 시청하며 지나치게 격식 있고 극적인 말투로 대사를 따라하고 있었다. 진우는 속으로 웃음을 터뜨리며 베루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탓에 이런 이상한 말투를 익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정리되자 진우는 어머니의 상태도 확인하기로 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상태도 감각을 통해 살피던 중 갑자기 물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왜 물소리가 나는지 혼란스러웠지만 시야를 옮기자 깜짝 놀라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실수로 차혜인이 김이 자욱한 목욕 중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다. 진우는 황급히 공유 감각에서 빠져나왔고 그의 놀란 표정이 역력했다. 이상한 반응을 눈치챈 진호가 잠깐 졸았냐고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넘겼지만 어쩔 수 없이 약간은 민망함을 느꼈다. 그는 이 어색한 상황에 대한 사과로 차혜인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할까 잠시 고민했다. 항상 소식에 밝은 진우는 최신 뉴스를 진우에게 전했다. 신주쿠의 S급 게이트가 나타났고 3일 안에 공략하지 않으면 던전 브레이크가 일어난다는 소식이었다. 진호는 일본이 전 세계에서 헌터들을 모집하고 있다며 혹시 진우에게도 연락이 왔는지 물었다. 진우는 이미 알고 있었고 연락을 받았지만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더 시급한 일이 있어 당장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진우는 말을 하며 인벤토리에서 블랙키를 소환했다.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그의 손에 나타난 그것은 카르테논 신전의 열쇠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깊은 생각에 잠긴 진우는 이 열쇠의 의미에 대해 곱씹었다. 이것은 시스템 자체로부터 온 초대장이었고 그는 신전에서 어떤 해답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시스템에 대해, 자신의 능력에 대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다. 이제 열쇠를 사용할 수 있기까지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진우는 곧 진실이 밝혀질 것임을 확신했다. 다시 현재로 시선을 돌린 진우는
진우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진호에게 상기시켰다. 진호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진우를 따라가며 남은 임무를 계속할 생각에 들떠 있었다. 전 세계에서 모인 기자들이 일본에 집결하여 러시아의 강력한 S급 헌터 유리 오를로프가 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열광했다. 그를 기다리는 인파는 엄청났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질문들이 쏟아졌다. 유리는 환한 미소로 모두를 맞이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자신감 넘치게 걸어 나왔다. 그가 S급 게이트를 막으려는 계획은 적어도 그에게는 단순했다. 그는 거대한 마법진을 사용해 게이트 주변에 만화를 쏟아붓겠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그가 여러 번 사용해온 기술이었고 게이트 안에 무엇이 있든 반드시 봉인할 수 있다고 대중에게 확신시켰다. 기자들은 더욱 집요하게 질문을 이어갔고 특히 대중의 회의적인 시선 속에서 그가 혼자서 그렇게 거대한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리는 침착하게 혼자서 장벽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지만 자신의 마법진은 주변에서 만화를 끌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쿄 전역에 대량의 만화 크리스탈을 설치하면 마법진이 그 에너지를 흡수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마치 자동차 시동을 거는 것과 같았다. 일단 장벽이 세워지면 그것은 점차 강력한 벽으로 변모할 것이다. 유리는 자신 있게 모두의 생명을 구하겠다고 선언하며 자신의 노력을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유리 오를로프는 일본 헌터 협회에 도착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서포트형 헌터로 알려져 있었다. 유리는 자신감 있게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음료를 다 마신 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블레이드 길드에서 보낸 자료를 검토했다며 시민 대피 결정을 칭찬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계획에 치명적인 결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바로 인력 부족이었다. 일본 헌터들을 대표하는 스기모토는 이번 임무에 투입할 수 있는 S급 헌터가 단 6명뿐임을 확인했다. 각 길드는 전국에 새로 나타난 다른 게이트를 관리하기 위해 S급 헌터 1명씩을 남겨두어야 했다. 블레이드 길드 역시 이번 중대한 레이드에 S급 헌터 3명만 투입할 수 있었고 1명은 다른 게이트를 지키기 위해 남겨두어야 했다. 유리는 그 전략에 별로 감명받지 않은 듯 비웃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음료잔을 탁자에 내리치며 그런 계획으로는 다가오는 재앙으로부터 일본을 지켜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제안을 분명히 밝혔다. 하루에 $10,000를 주면 게이트를 닫아주겠다는 것이었다. 유리는 자신을 훨씬 더 많은 돈을 요구했던 토마스 안드레와 비교하며 자신의 제안이 훨씬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가격에 나라를 구하는 것이 쉬운 결정이어야 한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스기모토는 그 터무니없는 요구에 충격을 받았고 호시노는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타와타에게 정확히 유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다. 타와타는 자세한 내용은 확신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좋은 얘기는 아니었다고만 확인해 주었다. 유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들은 선택해야 했다. 하루에 $10,000를 내고 나라를 구할 것인지 아니면 돈을 아끼려다 모든 것을 걸고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유리 오를로프의 웃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그의 자신감은 압도적이었다. 그는 상황을 비웃으며 일본 헌터들이 정말로 가릴 여유가 있냐고 물었다. 그의 오만함은 점점 더 커졌고 심지어 그에게 빌면서 그의 신발을 핥아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암시했다. 일본 헌터들의 리더인 스기모토는 유리의 대담함에 맞서 그가 정말로 그런 요구를 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지 물었다. 유리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자신만만하게 스기모토 뒤에 서 있는 패배자들보다 자신이 훨씬 낫다고 주장하며 다른 S급 헌터들을 주저없이 깎아내렸다. 일본 S급 팀의 호시노와 타와타는 더 이상 그 모욕을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은 그를 맞서기 위해 뛰어들었지만 순식간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보이지 않는 장벽에 갇히고 말았다. 유리는 그들이 발버둥 치는 모습을 비웃으며 할 수 있으면 움직여보라고 조롱했다. 노련한 S급 헌터인 호시노와 타와타 모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에도 불구하고 유리가 어떻게 완전히 움직임을 봉쇄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호시노는 어리둥절한 채로 어떻게 이런 강력한 제약이 가능한지 의아해했고 타와타는 마치 사슬에 묶인 듯 무력함을 느꼈다. 일본 팀 전체가 유리의 힘을 목격하며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리는 다시 한번 비웃으며 자신이 S급 게이트를 막아주겠다고 제안했고 그들의 굴욕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의 말투는 마치 그들이 자신의 관대함에 감사해야 한다는 듯 조롱조였다. 하지만 스기모토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유리의 능력을 인정했다. 막대한 금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망설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유리를 믿는 것이 남은 유일한 선택지처럼 보였다. 잠시 고민한 끝에 스기모토는 거래를 승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기로 결심하고 유리에게 당국에 연락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유리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고 그가 진행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실행에 옮겨지게 되었다. 진우는 조용히 아파트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어머니가 그를 부르자 멈춰서 잠시 다시 자리에 앉았다. 어머니 경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깨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걱정할 일이 있는지 묻자 진우는 재빨리 아무 일 없다고 안심시키며 약속이 있어서 나간다고 말했다. 그렇게 그는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아파트를 나섰다. 밖으로 나서자 진우는 검은 열쇠를 소환했다. 마침내 그 시간이 찾아왔다. 알림이 나타나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다. 놀랍게도 그곳은 여동생 진아의 학교 근처였다. 학교 정문 앞에서는 헌터협회 직원 몇 명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학교가 휴교 중이라 다행이라며 학생들이 있었다면 통제할 수 없었을 거라고 말했다. 또한 같은 장소에 다시 게이트가 열렸다고 언급했다. 진우는 은신 상태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다가갔다.
직원 한 명이 그를 막으려 다가오자 그는 침착하게 후드를 내리며 조용하지만 위험 있는 동작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 그가 예전에 비급 게이트에서 만난 적이 있던 여성 직원은 진우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진우가 차분하게 게이트가 열린 지 얼마나 됐는지 묻자 그녀는 3일이 지났다고 답했다. 진우는 시스템이 게이트의 위치는 알려줬지만 언제 나타날지는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미 3일이 지났고 진우는 즉시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챘다. 게이트가 C급으로 분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여성 직원에게 이미 헌터들이 게이트에 들어갔는지 물었고 그녀는 2시간 전에 돌격대가 들어갔다고 확인해 주었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즉시 그들을 불러들이라고 말하며 만약 안에 계속 있으면 전원이 위험에 처해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직원은 혼란스럽고 놀란 채로 게이트가 겨우 C급인데 왜 그렇게 급하냐고 진우에게 물었다. 하지만 진우는 헌터들을 구하는데 집중하며 설명할 시간이 없다며 곧장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다. 진우는 직접 돌격대원들을 데리고 나오겠다며 어리둥절한 직원을 뒤에 남겨둔 채 게이트 안으로 사라졌다. 던전 안에는 마수들의 사체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이는 스트라이크 스쿼드가 치른 전투의 참혹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들은 보스방으로 보이는 문 앞에 모여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다. 문은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열리지 않았다. 사냥꾼들은 답답함과 혼란 속에서 어떻게 할지 논의했지만 그들의 마법조차도 문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들은 여기까지 온 이상 결코 물러설 수 없다며 계속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스트라이크 스쿼드가 다음 행동을 두고 논의하던 중 그림자 속에서 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진우였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일행은 깜짝 놀랐고 처음에는 그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진우는 자신이 더블 던전의 생존자라고 밝혔다. 그들 중 한 명이 그를 유명한 S급 헌터 성진우라고 알아보았다. 진우가 이곳이 위험한 장소라고 경고하자 놀라움은 곧 경외와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진우는 상황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며 즉시 떠나라고 조언했다. 사람들의 믿기지 않는다는 속삭임을 무시한 채 진우는 앞으로 나아가 그들의 길을 막고 있는 문을 살펴보았다. 문이 열리지 않았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가 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던 중 카르테논 신전의 문이 잠겨 있으며 열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하다는 알림이 나타났다. 이번 던전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진우는 이번에는 왜 열쇠가 필요한지 이해했다. 진우가 열쇠를 사용하자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며 앞으로 나아갈 길이 드러났다. 스트라이크 대원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애써도 열리지 않던 문이 열리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해내지 못한 일을 진우가 이렇게 쉽게 해낸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감탄하는 와중에도 스트라이크 대원들 중 일부는 여전히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진우에게 이 던전의 레이드 허가증은 드래곤 길드가 구매한 것이며 그가 S급 헌터라 해도 자신들에게 지시할 권리는 없다고 상기시켰다. 진우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했지만 앞으로 닥칠 위험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는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대원들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진우는 스트라이크 대원들 앞에 서서 흔들림 없는 차분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누구든 게이트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겠다며 원한다면 계속 진행해도 된다고 선택권을 주었다. 스트라이크 대원 중 한 명이 자신의 용기를 증명하겠다는 듯 앞으로 나서서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문턱을 넘는 순간 알림이 나타났지만 그것은 오직 진우만 볼 수 있었다. 시스템은 신전의 열쇠를 소지하지 않은 자의 접근이 거부되었다고 경고했다. 다음 순간 거대한 거미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며 대원의 머리를 노렸지만 진우는 재빠르게 움직여 그를 위험에서 간신히 끌어냈다. 검격의 힘에 그가 서 있던 돌바닥이 산산조각 났다. 분대원은 신전의 수호자이자 괴물 같은 문지기들이 그를 향해 달려들자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겁에 질린 그 남자를 방 밖으로 내던져 확실한 죽음에서 구해냈다. 그는 스트라이크 분대의 나머지 인원들에게 이 던전의 모든 몬스터가 방금 본 것만큼이나 위험하다고 설명하며 경고했다. 그리고 즉시 던전을 떠나 헌터 협회에 이중 던전이 출연했다고 신고하라고 촉구했다. 분대가 조용히 서 있는 동안 진우는 다시 문 쪽으로 돌아섰다. 주변에 아무도 없자 그는 혼자서 문을 통과해 들어갔다. 열쇠를 가진 자가 입장했다는 알림이 나타났다. 진우가 던전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그 뒤의 문이 묵직한 소리와 함께 닫히며 그를 안에 가두었다. 진우가 들어선 방은 거대했고 그 광활함에 압도될 정도였다. 거대한 조각상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각각은 정교하게 조각되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홀의 끝에는 가장 거대한 조각상이 앉아 있었고 그 존재감이 공간을 위협적으로 뒤덮고 있었다.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이 보였고 방 안의 섬뜩한 정적이 그의 기억을 자극했다. 다시 그 방의 서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진우 자신이 변해 있었던 것이다. 헌터로서 새롭게 얻은 힘과 진화 덕분에 그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까지 볼 수 있게 되었다. 한때 위협적으로만 보였던 이 조각상들은 이제 그에게 진짜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생명체나 마수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 대신 그것들은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에 연결된 단순한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진우의 예리한 감각은 방 안에 있는 한 존재를 감지했다. 그 존재는 만화를 너무나도 완벽하게 숨기고 있어서 그 어둡고 사악한 기운이 아니었다면 결코 알아차릴 수 없었을 것이다.
진우는 천천히 한 조각상을 향해 걸어갔다. 이 조각상은 다른 것들과 달랐고 그가 다가가며 소리내어 말했다. 너였군. 조각상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다른 조각상들처럼 여전히 고요하고 침묵을 지켰다. 진우의 답답함은 점점 커져갔다. 왜 대답하지 않는 거지? 진우의 시선은 조각상이 손에 꽉 쥐고 있는 석판으로 옮겨졌다. 이 조각상만이 그런 물건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우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다. 날개 달린 조각상이 미소를 지은 것이다. 조각상의 붉게 빛나는 눈이 번쩍이며 생기를 띄었고 방 안에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침내 네가 도착했구나. 그 말투에는 뒤틀린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마침내 답을 들을 시간이 찾아온 것이다. 일본 전역에서 사람들은 화면에 눈을 떼지 못한 채 유리 오를로프의 인터뷰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S급 게이트라는 임박한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겠다고 대담하게 약속했다. 한국에서는 헌터협회의 고건희 회장도 불안한 표정으로 뉴스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유리가 그렇게 강력한 게이트를 봉인할 수 있을지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만약 유리가 실패한다면 그 결과는 참혹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고건희 회장은 비서 우진초를 돌아보며 헌터 성진우의 최근 동향을 물었다. 진초는 성진우가 서울에서 게이트를 공략하느라 바빴다고 설명하며 목록을 건넸다. 성진우가 이끄는 아진길드는 목록에 표시된 모든 게이트에 대한 출입 허가를 요청했다. 고건희 회장은 한쪽 눈썹을 치켜올리며 특히 신생길드가 백호헌터스나 피엔드 같은 대형 길드들이 관리하던 수많은 게이트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게 느껴졌다. 진초는 이로 인해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고 확인했지만 고건희는 그저 웃음을 터뜨렸다. 대형 길드만큼 강력한 1인 길드의 힘은 실로 경이로웠다. 진철은 이어서 아진길드가 다음 주에도 인근 게이트 처리를 요청했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건희는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해 큰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그들이 대화를 마무리하려던 찰나 진철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전화가 걸려왔다. 진철은 잠시 자리를 비워도 되겠냐고 물었고 회장에게 약속이 있었던 터라 고건희는 허락해 주었다. 진철은 전화를 받았고 상대방의 보고를 들으면서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전화한 이는 얼마 전 오크무리가 습격했던 학교에 새로 게이트가 나타났다고 알렸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게이트 안에서 더블 던전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 헌터 성진우가 그 더블 던전에 들어갔다는 말에 진철은 큰 충격을 받았다. 진우는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 같은 조각상 앞에 서 있었고 그 조각상은 석판을 들고 있었다. 주변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며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갑자기 석판에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조각상이 거칠게 석판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조각난 파편들이 진우 곁을 스치며 흩어졌고 남은 조각들도 그의 주위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때 조각상이 말을 걸며 마침내 진우가 도착했다고 인정했다. 진우는 그 석판에 새겨진 계율들이 어쩌면 애초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진우는 눈을 가늘게 뜨며 석판을 파괴해도 괜찮은지 의문을 품었다. 하지만 조각상은 그를 정정하며 계율이 한때는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진우는 자신을 이곳으로 부른 것이 바로 너냐고 따져 물었다. 조각상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바로 진우를 이곳으로 불러낸 존재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진우가 조각상에게 네가 괴물이냐고 묻자 조각상은 그 질문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조각상은 진우에게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다며 손뼉을 쳤고 진우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이끌었다. 조각상의 정체를 묻기보다는 진우가 자신의 정체에 대해 질문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진우의 마지막 시험의 시작이었다. 돌이 갈라지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다른 조각상들이 고개를 돌려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받침대에서 내려와 무기를 들고 진우와 맞설 준비를 했다. 진우는 언제나 그랬듯이 그림자 군단을 소환해 싸울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조각상이 손가락을 튕겨 그들을 멈췄다. 이 시험은 오직 진우만을 위한 것이었다. 외부의 도움은 허락되지 않았다. 진우의 직업 전용 스킬, 포션, 레벨업이나 퀘스트 완료로 얻은 보상 사용이 제한된다는 알림이 떴다. 전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비활성화되었다. 조각상은 진우의 병사들이 아니라 오직 진우의 능력만을 평가하는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진우는 각 제안에 불만을 드러냈지만 갑작스러운 제약에 신경 쓸 시간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의지해왔던 모든 이점이 이제는 쓸모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도망칠 수 없었고 진우는 평소처럼 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채로 다가오는 도전에 맞서야 했다. 석상들은 묵직한 발걸음으로 진우를 향해 꾸준히 다가왔고 그 발소리는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진우는 각각의 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이들이 단순한 꼭두각시에 불과함에도 얼마나 강력했는지 떠올렸다. 이 석상들은 예전에 그를 거의 죽일 뻔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석상 중 하나가 거대한 검을 휘둘러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공기를 가르며 진우를 공격했다. 진우는 아직 자신의 인벤토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이들을 쓰러뜨리기로 결심했다. 검이 내려오자 진우는 맨손으로 그것을 막아내며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쉽게 받아냈다. 재빠른 동작으로 그는 왼손으로 검날을 움켜쥐고 오른손으로는 그것을 두 동강 내버렸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부러진 검조각을 움켜쥐고 엄청난 힘으로 던졌다. 검조각은 곧장 석상의 관자놀이를 정확하게 꿰뚫고 날아갔다. 진우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돌진했다. 이제 손상된 석상은 머리에 밝힌 조각을 뽑으려 했지만 진우가 더 빨랐다.
그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발끝으로 조각을 석상의 두개골 깊숙이 차넣었고 그 충격에 조각은 완전히 산산조각났다. 또 다른 석상이 앞으로 나서며 거대한 도끼를 휘둘러 진우를 강하게 내리쳤다. 진우는 단도를 더욱 꽉 쥐고 공격에 대비했다. 재빠른 동작으로 그는 날아오는 공격을 막아냈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 그는 재빨리 반격하여 도끼를 내리쳤고 순식간에 무기의 머리가 두 동강 났다. 진우는 공중으로 뛰어올랐고 석상은 그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진우가 내려오면서 단도를 석상의 머리 위로 그어 정확하고 강력한 힘으로 두개골을 산산이 부쉈다. 그의 시선은 다음 목표에 고정되었다. 또 다른 석상이 다가왔고 이번에는 활을 들고 있었다. 그 석상은 엄청난 속도로 진우를 향해 화살을 쏘았다. 진우는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몸을 피했고 화살은 그의 곁을 스치며 날아갔다. 석상은 재빨리 다시 화살을 쐈지만 진우는 단검으로 공중에서 화살을 반으로 잘라내며 신속하게 반응했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부러진 화살 조각을 향해 뛰어들었고 그의 움직임은 잔상처럼 빠르게 이어졌다. 그는 화살 조각 중 하나를 강력하게 걷어차 미사일처럼 되돌려보냈다. 임시로 만든 투사체는 석상을 맹렬하게 강타했고 그 충격에 석상의 머리가 산산조각 났다. 석상은 무너졌고 진우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올랐다. 그는 계속해서 쏟아지는 석상들의 맹공을 마주했다. 그는 모든 공격을 손쉽게 받아내고 막아내고 튕겨내며 석상들을 하나씩 베어넘겼다. 진우의 가슴은 기대감으로 벅차올랐다. 이 순간이야말로 그가 기다려온 것이었고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도전이었다. 그의 움직임은 유연하고 정확했으며 멈출 수 없을 만큼 거침없었다. 그는 마왕의 단검을 휘두르며 석상들을 마치 부서지기 쉬운 바위처럼 베어냈. 그의 몸과 마음 그리고 무기는 하나가 되어 그를 막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가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석상들은 산산이 부서졌다. 방 한쪽 끝에서 지켜보던 천사상은 기쁨에 떨었다. 그것은 진우를 음흉한 만족감으로 바라보며 인간에 불과한 그가 이룬 놀라운 성장을 감탄했다. 진우는 계속해서 싸웠고 그의 단검은 빠르게 움직이며 석상들의 끊임없는 공격을 막아내고 반격했다. 한때 순간 이동처럼 보였던 그들의 움직임이 이제는 진우에게 뚜렷하게 보였다. 그는 그들의 모든 발걸음, 모든 휘두름을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었다. 그의 칼날이 돌과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압도적인 힘에도 불구하고 진우는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가 마주한 모든 석상들은 강력했지만 진우 역시 더 강해져 있었다. 그는 불타는 결의로 앞으로 나아가며 적들을 하나씩 베어 넘겼다. 그의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진우가 싸우는 동안 멀리서 지켜보던 천사상은 만족스러운 듯 보였다. 그것의 미소는 더욱 넓어졌고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드러냈다. 천사상은 진우가 보여준 놀라운 성장에 감탄했지만 아직 시험을 끝낼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갑자기 깊은 굉음이 방안을 가득 메우며 진우의 시선을 끌었다. 그의 시선은 홀 끝에 있는 거대한 석상 왕좌에 앉아있는 것인에게로 옮겨졌다. 지금까지 미동도 없던 그 거대한 형상이 천천히 붉게 빛나는 눈을 떴다. 그것이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왕좌의 팔걸이를 움켜쥔 채 거신은 천천히 일어섰고 돌이 돌에 갈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거신의 압도적인 크기만으로도 공기 중에 불안감이 퍼졌다. 거신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땅이 진동했다. 거대한 형상이 앞으로 나아가자 그 존재감의 굴 전체가 흔들리는 듯했다.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천사상은 거대한 형상이 다가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기대감에 가득 찬 목소리로 그것은 선언했다. 이제 신을 숭배할 시간이 왔다. 진우는 눈부신 속도로 앞으로 돌진했고 그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빠르게 또 다른 석상을 단칼에 목을 베어냈다. 석상 병사들은 끝이 없어 보였고 진우가 아무리 베어도 그 수는 끊임없이 보충되었다. 그가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설 때마다 모든 움직임은 계산되어 있었지만 석상들은 팔을 뻗은 채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며 언제든 그를 붙잡을 태세였다. 하지만 진우의 날카로운 본능은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는 재빨리 고개를 들어 전장을 압도적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거대한 거상을 응시했다. 한때 잠들어 있던 그 거상의 눈이 이제는 강렬한 붉은 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진우는 단번에 다가올 일을 깨달았다. 그것은 치명적인 열선 공격이었다. 왼손에 쥐고 있던 단검을 떨어뜨리며 진우는 재빨리 팔을 앞으로 뻗어 다가오는 석상들을 향했다. 한 번의 유려한 동작으로 그는 자신의 스킬, 지휘관의 손길을 발동했다. 힘이 그의 몸을 타고 흘렀고 5명의 석상 병사들이 즉시 한데 모여 공중에서 형태가 으스러지고 묶였다. 그의 의지에 의해 강제로 모인 그 순간 거대 석상은 치명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거인의 두 눈에서 눈부신 붉은 레이저가 뿜어져 나와 귀를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공기를 가르며 쏟아졌다. 그 광선은 사슬에 묶인 석상 무리를 강타했고 그 충격에 사원이 통째로 흔들렸다. 진우가 즉석에서 만든 방패가 폭발을 흡수했지만 레이저의 위력은 압도적이었다. 사슬에 묶인 석상들은 순식간에 증발해 녹아내린 잔해로 변했지만 그 잠깐의 지연으로 충분했다. 그 순간 덕분에 진우는 소중한 시간을 벌어 재빨리 뒤로 뛰어올라 공격의 중심을 피할 수 있었다. 열기와 먼지가 가라앉아 진우의 시선은 눈앞에 번쩍이며 나타난 새로운 알림으로 향했다. 지휘관의 손길이 최종 형태인 지배자의 권능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진우는 지금 자신의 레벨로도 저 광선을 정면으로 맞는다면 끝장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알고 있었고, 이 시험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저것을 쓰러뜨려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했다. 거대 석상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섬뜩한 붉은 빛이 점점 더 강해지며 또 한 번의 공격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진우는 땅을 발로 툭 차더니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앞으로 몸을 날렸다. 그의 몸은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거대한 석상 쪽으로 돌진했다. 우뚝 솟은 거대 석상은 진우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며 천천히 거대한 발을 들어올려 그를 짓밟으려 내리쳤다. 하지만 진우의 속도는 석상이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 진우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경로를 피해 움직이자 석상의 발은 완전히 목표를 빗나갔다. 이제 진우는 거인이 거의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며 석상의 발치에 도착해 몸을 낮췄다. 그는 다리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다. 진우는 이번 한 번이 유일한 기회임을 알고 있었다. 거대 석상에 붉게 빛나는 눈이 다시 그를 포착하기 시작했고 곧 치명적인 레이저가 발사될 것임을 알렸다. 진우는 온 힘을 다해 위로 솟구쳤다. 그의 몸은 마치 로켓처럼 공중으로 치솟았고 상승하는 동안 그는 석상의 빛나는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치명적인 시선이 다시 한번 그를 쫓고 있었다. 진우는 재빨리 계획을 세웠다. 만약 자신의 속도에 최근에 업그레이드한 스킬인 지배자의 권능을 결합한다면 석상의 사각지대로 곧장 돌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손을 뻗어 스킬을 발동시키며 그 힘을 석상의 어깨에 집중시켰다. 하지만 거대한 석상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는 대신 진우는 그 힘을 이용해 자신을 거인에게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붉은 광선이 석상의 눈에서 뿜어져 나와 방금 전까지 진우가 있던 자리를 강타했다. 폭발의 열기가 공기 중에서 지직거렸고 전장은 진동으로 울려 퍼졌다. 진우는 자신의 스킬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중력에 끌어당김을 느끼며 석상 쪽으로 확 끌려갔다. 지배자의 권능이 업그레이드된 덕분에 그는 이제 가장 거대한 적조차도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진우는 전투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단검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절단 스킬을 발동시키자 그는 번개처럼 앞으로 돌진했다. 거대한 석상의 어깨를 내달리며 그는 마왕의 단검으로 일격을 가했다. 그의 공격이 지나간 자리에 공기가 일렁였고 거인의 얼굴에는 밝은 은빛 선들이 연이어 번쩍였다. 하지만 아무리 빠르고 정확하게 공격해도 그 일격들은 표면을 간신히 뚫을 뿐이었다. 닭타격마다 남는 것은 얕은 극힘뿐이었다. 아무리 여러 번 찔러도 그 피해는 미미했고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돌에 겨우 살짝 상처만 낼 뿐이었다. 거의 모든 것을 베어내던 그 무기조차도 힘겨워하고 있었다. 진우의 눈이 가늘게 좁혀졌다. 진우는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며 다른 전술을 선택했다. 칼날이 돌을 뚫지 못한다면 순수한 힘을 쓰기로 한 것이다. 그의 시선은 조각상 얼굴의 작은 틈새, 약점이 될 만한 곳에 고정되었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조각상 위로 뛰어올라 암벽 등반가처럼 얼굴을 움켜잡았다. 그의 소나기는 단단했고 집중력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엄청난 양의 만화를 팔에 집중시켰다. 그의 근육은 힘으로 부풀어 올랐고 힘을 주어 주먹에 모든 기운을 쏟아붓자 핏줄이 붉어졌다. 제누는 빠르고 치명적인 동작으로 첫 번째 주먹을 내질렀다. 충격은 엄청났다. 그의 주먹 소리는 천둥처럼 은신처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 힘은 돌을 타고 충격파를 퍼뜨렸다. 거대한 형상은 약간 비틀거리는 듯 보였고 천사 같은 얼굴에는 놀람의 기색이 스쳤다. 천사 같은 존재는 제누의 접근에 놀란 듯 했으며 자신의 창조물에 이렇게 직접적이고 강력한 공격이 가해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제누는 맹렬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거대한 거상에게 주먹을 연달아 내질렀다. 각 타격은 잔혹한 힘으로 꽂혔고 은신처 전체에 뼈를 울리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각 주먹이 힘차게 꽂히며 공간을 가득 채우는 끊임없는 리듬을 만들어냈다. 분노에 휩싸인 제누는 103레벨의 힘을 증명하겠다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매번 내리치는 주먹마다 거인의 돌로 된 얼굴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충격은 점점 더 파괴적으로 변해갔다. 큰 균열이 생기면서 손상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균열은 거미줄처럼 표면을 따라 서서히 퍼져나갔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일격이 가해지자 거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거대한 석상이 바닥에 떨어지며 그 붕괴음은 하늘을 가르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쓰러진 석상의 무게에 땅이 흔들리고 두꺼운 먼지 구름이 공중으로 피어올라 공간을 가득 메웠다. 먼지가 가라앉아 제누는 아무런 상처도 없이 혼돈 속에서 당당히 서 있었다. 하지만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다른 석상들이 그 틈을 노려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사방에서 제누를 포위하고 공격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들이 공격을 가하기도 전에 제누가 먼저 움직였다. 그는 손을 들어 도미네이터의 권능을 발동시켰다. 순식간에 주변의 석상들이 움직임을 멈췄다. 날카롭고 강한 동작과 함께 그들의 머리가 땅에 내리꽂혔고 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땅이 잠시 진동하다가 곧 고요해졌다. 치열한 전투에서 솟구치는 힘을 느끼며 제누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이번 전투를 통해 자신의 성장을 느낄 수 있었고 자신이 더욱 강해졌음을 깨달았다. 느리고 의도적인 박수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진우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았다. 천사 형상의 석상이 그곳에 서 있었고 진우의 눈은 가늘게 좁혀지며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진우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답을 요구했다. 그러나 명확한 답 대신 천사 석상은 사방에서 들려오는 듯한 차갑고 공허한 웃음소리로 응답했다.
석상은 아직 진우와의 일이 끝나지 않았음이 분명했다. 석상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그에 이어진 목소리는 전혀 맞지 않았고 진우의 주위 공기에서 울려 퍼졌다. 갑작스러운 알림이 나타나 진우의 시선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긴급 퀘스트가 그의 눈앞에 번쩍이며 진우를 뼛속까지 오싹하게 만드는 불길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윽고 천사의 목소리가 다시 침묵을 가르며 자신이 진우의 마지막 시험, 진우와 진실 사이에 남은 최후의 도전임을 선언했다. 시간은 그의 적이 되었고 생존과 죽음 사이에는 오직 10분만이 남아있었다. 만약 위협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의 심장은 멈추게 될 것이었다. 초가 흐를수록 진우의 답답함은 커져만 갔지만 그는 천사 석상이 진짜 누구인지 무엇인지 반드시 알고 싶었다. 이에 대한 답으로 또 다른 알림이 나타나 그의 질문은 이미 거부되었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마치 마지막 계시를 주듯 석상은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냈다. 그것은 바로 시스템 자체의 설계자였다. 감시팀이 현장에 도착하자 한 여성 직원의 지휘 아래 신속하게 정비를 갖췄다. 그녀는 모두를 각자의 위치로 안내했고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이 감돌았다. 팀장인 진철은 협회에서 모을 수 있는 최고의 헌터 7명을 간신히 모았다. 하지만 진철은 속으로 이 팀조차 성진우를 돕기에는 역부족임을 알고 있었다. 그의 준비는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것이었다.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그들 앞에 있는 게이트에 고정되어 있었다. 게이트에서 쏟아져 나오는 에너지에는 뭔가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었다. 엄청난 마력의 양이 공간 자체를 뒤틀리게 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느껴졌다. 진철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며 메스꺼움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폭풍처럼 몰아치는 마력이 그를 짓누르는 듯했다. 진철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공기를 가득 채운 강렬한 기운에 깊은 공포감이 엄습하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평범한 게이트가 아니었다. 이것은 훨씬 더 무시무시한 무언가였다. 마력의 폭풍은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소름 끼쳤고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다. 진철은 팀원들을 돌아보며 이 압도적인 존재감을 다른 사람들도 느끼는지 물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본능 때문인지 아니면 모두가 진짜로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부하 중 한 명이 점점 커지는 압박감을 확인하며 헌터스 길드가 근처에서 대기 중이며 필요시 바로 레이드에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최정예 헌터들의 출동 가능 여부를 묻자 부하는 길드의 S급 헌터인 최종인과 차혜인이 필요하다면 참여하기로 동의했다고 진철에게 알렸다. 상황의 긴박함을 인식한 진철은 팀에게 헌터스 길드에 긴급 협조 요청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다가오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했다. 최종 시험이 시작되자 진우는 자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도전의 설계자이자 주도자인 아키텍트와 마주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곧 터질 전투에 대한 기대감으로 무거웠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들 발밑의 땅이 흔들렸고 아키텍트는 눈부신 속도로 앞으로 돌진했다. 반응할 시간조차 없었다. 진우는 재빨리 옆을 돌파하려 했지만 아키텍트는 무서운 정확성으로 움직이며 그가 도망치기도 전에 가로막았다. 순식간에 강력한 주먹이 번개처럼 빠르게 진우를 향해 날아들었고 피하기엔 너무 가까웠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다가오는 공격을 막았다. 완전히 막지는 못했지만 그 일격은 여전히 치명적이었다.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아키텍트의 주먹이 진우를 방 한가운데로 날려버렸다. 진우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충격으로 뼈가 울릴 만큼 아팠으며 그의 주위로 잔해가 흩어졌다. 공격의 충격으로 주변이 흔들렸고 진우가 누운 바닥에는 금이 갔다. 잔혹한 충격에 진우의 온몸이 쑤셨고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아키텍트는 전혀 자비를 보이지 않았다. 진우가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거대한 실루엣이 그 위로 드리워지며 다시 공격할 태세를 갖췄다. 다음 일격이 떨어지기 직전 진우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가까스로 주먹을 피했다. 아키텍트의 주먹이 진우가 있던 자리 뒤에 벽에 꽂히며 그곳에는 깊고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 주먹들이 무서운 속도로 진우를 향해 날아들었고 각각의 일격은 그를 끝장내려는 듯했다. 하지만 진우는 재빠르게 움직이며 모든 공격을 정확하게 피했고 그의 몸은 잔상처럼 흐릿하게 움직였다. 아키텍트는 맹렬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진우를 바닥에 완전히 눌러놓았다. 그는 순식간에 연속적인 주먹질을 퍼부었고 각각의 일격은 상위 헌터도 한순간에 죽일 만큼 강력했다. 공격에 실린 힘은 압도적이었고 충돌음이 방 전체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아키텍트는 미소를 지으며 맹공을 즐겼다. 하지만 끊임없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진우는 버텨냈다. 그의 손은 눈부신 속도로 움직이며 공격을 막고 튕겨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다. 8개의 주먹이 쏟아지는데도 진우는 오직 두 손만으로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 아키텍트는 놀라움에 휩싸여 진우의 움직임의 잔상만을 볼 수 있었고 자신의 주먹이 더 이상 명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갑작스럽게 아키텍트의 강력한 일격이 진우의 턱을 강타했고 그 충격은 잔혹했다. 이마에 난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고통이 온몸을 타고 흘렀지만 진우는 굳건했다. 그는 한계점에 도달했다. 진우는 힘을 모아 몸을 낮추고 반격할 준비를 했다. 진우는 온 힘을 다해 주먹을 내질렀다. 그 충격은 폭발적이었고 아키텍트를 둥지 저편으로 날려버리며 엄청난 힘에 휘말려 구르게 만들었다. 하지만 아키텍트는 곧바로 자세를 추스르며 다시 두 발로 땅을 단단히 딛고 섰고 얼굴에는 넓은 미소가 번졌다.
오랜 존재의 시간 동안 처음으로 아키텍트는 스스로가 즐거움을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다. 인간이 진정한 상대가 될 수 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 아키텍트는 진우를 마주하며 진정한 도전이 눈앞에 있음을 깨달았다. 진우의 눈가로 피가 흘러내리며 시야가 흐려졌다. 고통과 흐릿한 시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은 또렷했다. 아키텍트는 진우가 100일 레벨에 도달하자마자 그를 이곳으로 불러들였고 아마도 진우가 자신에게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진우는 자신에게 그를 쓰러뜨릴 힘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결연한 의지로 진우는 아키텍트를 응시하며 답을 찾으려 했다. 그는 왜 아키텍트가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자신이 그 시스템의 플레이어로 선택되었는지 궁금해했다. 진우의 갑작스러운 호기심에 재미를 느낀 아키텍트는 왜 이제 와서 그걸 알고 싶냐고 물었다. 아키텍트는 비웃듯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겠군. 네가 날 죽이면 답을 얻지 못할까봐 그러는 거지. 아키텍트에게 패배란 그저 재미있는 불가능일 뿐이었다. 근접전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은 진우는 재빨리 아키텍트와의 거리를 벌렸다. 그는 자신의 스킬인 지배자의 권능을 발동시키며 장거리 전투에 대비했다. 하지만 아키텍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팔을 뻗으며 진우와 똑같은 스킬을 사용할 수 있음을 드러냈다. 두 사람의 힘이 공중에서 충돌하자 거대한 중력이 발생해 땅을 태우고 그 아래의 지면을 산산조각냈다. 진우는 곧 암울한 진실을 깨달았다. 아키텍트가 똑같은 능력을 쓸 수 있다면 자신의 장거리 공격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었다. 이제 8개의 팔을 모두 펼친 채 서 있는 아키텍트는 진우가 자신을 죽이든 말든 상관없다고 선언했다. 땅에 흩어져 있던 무기들이 불길한 기운을 내뿜으며 떨리기 시작했다. 주변의 공기가 윙윙거리며 무기들이 공중으로 떠올라 아키텍트 쪽으로 끌려갔다. 8개의 손마다 서로 다른 무기를 쥔 아키텍트는 도미네이터의 권능이라는 스킬로 그것들을 조종하고 있었다. 진우는 단검을 더욱 세게 움켜쥐며 더 많은 답을 찾으려 했다. 아키텍트는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이런 엄청난 능력을 얻게 된 것일까? 이제 모든 무기를 손에 쥔 아키텍트는 자신이 진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실 그는 그 생각에 반대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단지 플레이어 육성 시스템의 설계자이자 조정자였을 뿐이며 자신이 만든 완벽한 설계에 따라 모든 것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진우는 남은 시간이 7분도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는 아키텍트와 정면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키텍트 역시 긴박함을 감지하고 남은 시간 동안 전력을 다해 싸울 준비를 했다. 순식간에 아키텍트는 높이 뛰어올라 진우 바로 앞에 착지했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석재 타일이 금이 갔다. 그 충격으로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검, 창, 칼날, 도끼, 망치 등 8가지 무기를 들고 있던 아키텍트의 공격이 살아 움직이듯 진우를 향해 몰아쳤고 각각의 공격은 치명적인 정확도로 겨냥되어 있었다. 끊임없는 공격이 진우 주위의 땅과 벽에 부딪히며 귀를 찢는 듯한 소음을 만들어냈다. 진우는 호흡을 조절하며 집중력을 잃지 않고 아키텍트와 눈을 맞췄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진우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감각이 점점 더 예리해졌다. 그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지각은 한계를 넘어섰다. 한쪽 눈이 피로 인해 시야가 흐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우는 아키텍트의 무기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었다. 무기들은 엄청난 속도로 그를 향해 날아들었지만 진우는 몸을 정밀하게 움직여 아키텍트의 거미간발의 차이로 자신을 빗나가게 만들었다. 강화된 인식 덕분에 공격이 닿기 전에 미리 볼 수 있었고 그는 아슬아슬하게 모든 공격을 피하면서 동시에 반격을 가했다. 아키텍트는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부었지만 진우는 공격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반격까지 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우는 더 빨라졌고 그의 공격은 더욱 정밀해졌다.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아키텍트는 진우의 압도적인 힘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진우의 검이 허공을 가르며 아키텍트의 팔 하나를 잘라내자 잘려나간 파리방 안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비록 가짜 몸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키텍트는 고통에 신음하며 뒤로 비틀거렸다. 그는 한낱 인간이 자신에게 이런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눈이 가늘게 좁혀지며 진우 안에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의 일부분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이 전투에서 자신과 대등하게 설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진우는 여전히 침착하고 집중한 채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며 흔들림 없는 시선을 유지했다. 분노와 불신에 휩싸인 아키텍트는 분노에 찬 포효를 내질렀다. 그는 인간이 어떻게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도전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절박한 심정으로 아키텍트는 다른 석상들에게 공격을 명령했다. 머리가 부서지고 몸이 망가진 석상들조차도 일어나 그의 명령을 따를 준비를 했다. 땅이 그들 발밑에서 진동하자 진우는 재빨리 석상들의 위치를 파악했다. 진우는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다시 한번 아키텍트를 향해 돌진했다. 진우는 손을 뻗어 자신의 스킬, 지배자의 권능을 발동시켰다.
강력한 폭발과 함께 적들의 무리가 마치 폭발에 휩쓸린 듯 뒤로 날아갔다. 진우는 엄청난 속도로 앞으로 돌진하며 단검을 꽉 쥔 채 전장을 번개처럼 가로질렀다. 진우가 우위를 점하려는 순간 거대한 석상이 엄청난 주먹을 그를 향해 내리쳤다. 진우는 재빠르게 옆으로 뛰어올라 그 치명적인 공격을 가까스로 피했다. 거인의 주먹이 내리꽂히는 힘은 엄청나서 주변에 있던 수십 개의 석상들이 산산조각났다. 진우는 기세를 잃지 않고 넓게 원을 그리며 달리면서 남아있는 적들을 피하고 동시에 아키텍트와의 거리를 좁혀갔다. 아키텍트의 손은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고 그 동작 하나하나가 날카롭고 정확했다. 모든 혼돈의 중심에는 진우가 서 있었고 그는 침착하면서도 주변의 혼란 속에서 맹렬했다. 전투는 잔혹했지만 진우의 끈질긴 공격이 점차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 진우는 강력한 배기 한 방으로 아키텍트의 또 다른 팔을 잘라냈고 그 충격에 아키텍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아키텍트가 검을 들어올리자 진우는 그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치며 폭발적인 힘으로 자신의 검을 휘둘렀다. 진우가 마침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던 순간 갑작스러운 충격이 그의 등 뒤를 강타했다. 조각상 중 하나가 들고 있던 방패가 엄청난 힘으로 그의 등을 내리쳤다. 진우는 고통에 얼굴을 찡그리며 예상치 못한 공격에 잠시 몸이 흔들렸다. 재빨리 시선을 돌린 진우는 방패를 들고 다시 공격할 태세를 갖춘 조각상을 발견했다. 그는 이 조각상을 알아보았다. 바로 이전에 자신을 공격했던 그 조각상이었다. 진우는 그 조각상에 품고 있던 원한이 떠오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망설임 없이 진우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만화로 힘을 실은 팔꿈치로 정확하게 내려찍었다. 그의 일격이 조각상의 머리를 산산조각 내어 한순간에 먼지로 만들어버렸지만 진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분노에 휩싸인 채 그는 다시 건축가를 향해 돌진했고 진우가 다가오는 모습을 건축가는 충격에 휩싸인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진우의 맹렬한 공격 속도와 위력에 건축가의 눈이 커지고 턱이 떨어질 정도로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진우는 한 번의 날카로운 동작으로 건축가의 팔 두 개를 더 잘라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일격을 가해 진우는 건축가를 거칠게 땅바닥에 내리꽂았다. 건축가가 바닥에 내동댕 잊혀지자 방 전체가 흔들렸고 먼지와 파편이 공중에 흩날렸다. 먼지가 가라앉아 진우는 천천히 쓰러진 건축가를 향해 걸어갔다. 진우는 단검을 손에 쥔 채 그 칼날을 건축가의 목에 들이대며 그들의 전투가 끝났음을 알렸다. 건축가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며 시험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가 말을 마치자 계속해서 줄어들던 타이머가 갑자기 멈췄고 전투는 마침내 결말을 맞이했다. 건축가는 진우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다. 그는 진우에게 그가 찾고 있던 답은 진우 자신 안에 있다고 말했다. 진우는 잠시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답이 자기 안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갑자기 진우의 눈앞에 알림창이 나타났다. 저장소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이어 간단한 질문이 떴다. 진우에게 데이터를 불러올 것인지 수락하겠냐고 물었다. 건축가는 진우와 눈을 마주치며 선택은 진우에게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진우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자신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다는 그 데이터를 곱씹었다. 수많은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그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굳은 결심으로 진우는 시스템의 프롬프트에 간단히 D라고 대답했다. 순간 어둠이 그를 감쌌다. 그는 무중력 상태로 끝없는 공허 속을 떠다니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 시스템의 목소리가 그의 주변에 울려 퍼졌다.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불러왔습니다. 갑자기 진우는 마치 어둠의 터널을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그 터널을 뚫고 나아갔고 그 기세에 휩쓸려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빛 속으로 내던져졌다. 눈이 점차 적응하자 진우는 아래에서 펼쳐지는 광경에 숨을 헐떡였다. 그 아래에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줄에 정렬된 마수들의 군대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군대의 규모는 실로 압도적이었다. 진우는 눈앞에 펼쳐진 엄청난 장면을 받아들이며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이 생명체들은 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진우는 곧 그들 모두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의 시선을 따라가자 그는 그것을 보았다. 하늘 높이 매달린 거대한 검은 형체가 있었다. 처음에는 마치 어두운 호수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문이었다. 거대한 문이 기이한 보랏빛 하늘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 광경에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 풍경, 기이한 암석들이 흩어진 메마른 갈색 붉은 황무지는 결코 지구일 리가 없었다. 하늘의 이질적인 색과 무시무시한 괴물무리들이 그 사실을 확실히 증명해주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고향 행성에 있지 않았다. 그 군대는 하이오크, 아이스엘프, 고블린, 심지어 거인들 같은 존재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들의 힘은 한눈에 봐도 분명했고 그들이 저 문을 통해 탈출해 지구를 침공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끔찍했다. 만약 그들이 성공한다면 인류는 그 맹공에 절대 버틸 수 없을 것이다. 진우는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이 엄청난 광경에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다. 진우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갑작스럽고 극적으로 변했다. 하늘에 어둠의 공허처럼 떠있던 게이트가 금이 가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게이트가 산산이 부서졌다. 부서진 게이트에서 은빛 갑옷을 입은 날개 달린 병사들이 쏟아져 나와 벌집을 건드린 성난벌떼처럼 하늘을 가득 메웠다. 그들은 수가 많았고 빛나는 갑옷이 반짝이며 하늘을 점령한 모습은 마치 마수들이 땅을 뒤덮은 것과 같았다. 그 광경은 숨막힐 듯 아름답고 거의 초현실적이었습니다. 진우는 그 장대한 광경에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곧 전대미문의 대규모 전투가 펼쳐지려 하고 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하늘의 병사들은 전장을 가로질러 울려 퍼지는 장엄한 나팔을 불었다. 그 소리는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마수들은 힘을 모아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력에 맞서 싸울 준비를 했다. 양측이 격렬하게 충돌하며 무기가 부딪히고 갑옷이 산산조각나며 피가 얼어붙는 듯한 비명이 공중을 가득 메웠다. 갈색빛이 도는 붉은 대지는 순식간에 양측의 피로 물들었다. 하지만 진우는 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은빛 병사들은 정밀함과 압도적인 힘으로 훨씬 우월했다. 그들은 상위 헌터조차 손쉽게 찢어버릴 수 있는 마수들의 목을 아무렇지 않게 베어냈다. 전세는 빠르게 은빛 갑옷의 전사들 쪽으로 기울었고 마수들의 전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하지만 병사들의 승리가 확실해 보이던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은빛 병사들이 하나둘씩 움직임을 멈추고 공격을 중단했다. 거대한 그림자가 전장 위로 퍼지기 시작하며 갈색빛이 도는 붉은 대지를 서서히 뒤덮었다. 그림자는 쓰러진 시체들 아래로 물처럼 흘러가며 피로 물든 땅을 덮어버렸다. 그림자가 죽은 자들의 시신 아래를 지나갈 때 어디선가 오싹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진우는 그 비명이 어디서 들려오는지 볼 수 없었지만 그 효과는 소름 끼치도록 익숙했다. 그렇게 그림자를 조종하는 능력은 그가 잘 아는 힘, 바로 군주의 영역을 떠올리게 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갑옷을 입은 거대한 기사 한 명이 전장에 나타났다. 어둡고 위협적인 기운이 기사와 그가 탄 말 모두를 감싸며 압도적인 힘을 뿜어냈다. 진우는 이 존재가 누구인지 굳이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 이 기사가 될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 바로 그림자 군주였다. 위험 넘치는 존재감으로 그림자 군주는 하늘에 떠있는 은빛 병사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강력했으며 잠시 전장을 감쌌던 침묵을 깨뜨리며 울려 퍼졌다. 일어나라. 그 한마디는 전장을 무서운 속도로 파고들었고 즉각적인 효과를 불러왔다. 그림자들이 꿈틀거리며 움직였고 어둠의 파도가 피로 물든 땅 위를 굽이쳤다. 한때 피로 물들었던 전장은 이제 검은 바다에 잠식되었다. 한때 생명 없던 그림자 병사들이 다시 살아났다. 그들의 눈은 어둡게 빛났고 은빛 병사들을 향해 몸을 돌리며 울부짖었다. 그들의 외침은 전장을 가득 메우며 으스스한 포효와 비명이 뒤섞여 메아리쳤다. 쓰러진 괴물들은 목숨을 바쳤지만 이제 다시 일어나 한 번 더 싸우기 위해 소환되었다. 죽음은 그들에게 끝이 아니었다. 그들의 피는 더욱 진해지고 어두워지며 새로운 힘을 부여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진우는 경이로움에 휩싸였다. 그림자 군주는 끝없이 그림자 병사들을 소환할 수 있었고 이는 진우가 현재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드러난 힘은 압도적이었고 그림자 군주의 무시무시한 힘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부활한 괴물들은 두려움 없이 은빛 병사들에게 돌진했고 한때 생명 없던 그들의 몸은 이제 어둠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검은 군대와 은빛 군대가 다시 한번 충돌했고 그들의 치열한 전투는 대지를 뒤흔들었다. 폭발음이 울려 퍼졌고 그들의 격돌로 인해 땅이 진동했다. 한쪽의 일방적인 학살이었던 전투는 이제 잔혹하고 대등한 전쟁으로 바뀌었고 이는 모두 압도적으로 강력한 단 한 명의 존재가 등장했기 때문이었다. 그림자 군주가 직접 전장에 뛰어든 순간 저울추는 완전히 그의 편으로 기울어버린 듯했다. 검은 말을 타고 그림자 군주는 전장으로 돌진해 검을 휘두를 때마다 수천의 적을 베어 넘겼다. 쓰러진 적마다 새로운 그림자 병사가 되어 그의 명령 아래 다시 일어섰다. 그가 손을 한번 휘두르기만 해도 하늘의 병사들은 날개를 잃고 천상에서 추락해 파멸을 맞이했다. 진우는 그 기술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군주는 바로 진우 자신이 사용하던 그 힘, 지배자의 권능을 쓰고 있었다. 그림자 군주가 지나가는 곳마다 파괴가 뒤따랐고 전장은 폐허로 변해가 그림자 군주와 점점 불어나는 괴물 군대의 승리는 불가피해 보였다. 하지만 그때 무언가가 달라졌다. 진우는 전장을 휩쓰는 섬뜩한 바람에 충격을 받으며 두 눈을 크게 떴다. 강렬한 기운이 뒤따라와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림자 군주 역시 그것을 감지하고 눈앞에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았다. 하늘에 떠있던 것만큼 거대한 두 개의 문이 그림자 군주 뒤에 갑자기 나타났다. 이 문들에서 두 개의 뚜렷이 구분되는 마수 집단이 나타났다. 첫 번째 집단은 귀족 가문의 깃발을 들고 전장으로 돌진하는 기사들과 병사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진우는 그 깃발에 새겨진 문양을 즉시 알아보았다. 리카르도, 파토스, 로켄, 인드라스, 그리고 아실이 속한 루데이루 가문까지 있었다. 이들은 악마의 성에서 온 귀족 가문들이었으며 두려움과 강력함을 겸비한 세력이었다. 두 번째 집단은 산 만큼 거대한 늑대가 이끄는 동물형 마수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거대한 짐승은 땅을 울리는 발걸음으로 문을 나섰고 그 으르렁거림은 전장 전체에 메아리 쳤다. 그 뒤로는 사나운 짐승들의 무리가 따랐고 그들의 포효는 괴물 같은 교향곡처럼 뒤섞여 울려 퍼졌다. 강력한 동물형 마수들과 악마 가문이 그림자 군주와 그의 병사들을 포위하면서 전투는 순식간에 전면전으로 번졌다. 전세는 다시 한번 뒤바뀌었고 이 강력한 세력들 간의 충돌은 치열했다. 동물형 마수들과 악마들은 그림자 군단을 일제히 공격했고 그들의 합동 공격은 맹렬하고 압도적이었다. 그림자 군사들은 몰려오는 무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전투가 시작되자 굳건히 자리를 지켰다.
진우는 주의 깊게 지켜보며 그림자 군사들이 아무리 여러 번 파괴되어도 곧바로 재생해 다시 전투에 복귀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것은 진우를 경탄하게 만든 놀라운 힘의 과시였다. 진우는 만약 저것들이 자신의 병사들이었다면 진작에 만화가 바닥났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림자 군주는 마치 바닥이 없는 우물처럼 군대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끝없이 솟아나는 듯했다. 문에서 쏟아져 나오는 악마족과 동물형 마수들의 거센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림자 군사들은 계속해서 재생하며 그 수는 끝이 없어 보였다. 이 광경은 진우의 마음에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괴물들과 그림자 군주는 동맹으로 보이지 않았다. 악마족과 짐승형 마수들은 은색 병사들과 싸울 때처럼 그림자 군사들도 무자비하게 도륙하고 있었다. 괴물들과 그림자 군주 사이에 내분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애초에 같은 편이 아니었던 것일까? 전투는 치열하고 참혹했다. 전장은 곧 시체로 뒤덮였고 피의 강이 땅 위를 흘렀다. 수많은 병사들이 일으킨 끊임없는 전쟁은 모든 것을 집어삼켰고 그 폭력에서 살아남은 존재는 아무도 없었다. 전투는 막바지에 이르렀고 피로 물든 전장에는 몇몇 생명체만이 남아있었다. 그림자 군주는 바위에 기대 쓰러져 있는 한 악마에게 다가갔다. 그 얼굴은 투구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림자 군주는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두 존재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했지만 그들 사이의 긴장은 분명했다. 그림자 군주는 악마에게 다가가며 시선을 더욱 굳혔고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그는 악마의 배신을 추궁하며 답을 요구했다. 그러나 악마는 크게 웃으며 대부분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했다. 하지만 그림자 군주는 그 말을 분명히 이해했다. 예고도 없이 그림자 군주는 손을 뻗어 악마의 목을 움켜쥐고 아무렇지 않게 들어 올렸다. 악마는 숨이 막혀 헐떡였고 갑옷은 군주의 힘에 의해 산산이 부서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마는 짓누르는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피가 입에서 흘러나왔고 그림자 군주의 엄지가 목을 더 깊이 파고들자 악마의 몸은 힘없이 축 늘어졌다. 하지만 군주의 시선을 통해 지켜보던 진우가 악마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무언가가 일어났다. 그는 그 눈을 알아보는 순간 심장이 요동쳤다. 예전에 마주쳤던 바로 그 눈이었다. 충격을 받은 그림자 군주는 악마의 생명 없는 시신을 놓아버렸고 그것은 묵직한 소리와 함께 땅에 떨어졌다. 진우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고 떨리는 손으로 악마의 투구를 벗겼다. 투구가 땅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지자 불타는 증오로 가득 찬 얼굴이 드러났다. 바로 그가 악마성 꼭대기에서 보았던 얼굴이었다. 그는 바로 데몬킹 보론이었다. 진우가 그 악마의 정체를 깨닫는 순간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그를 덮쳤다. 그의 몸, 손, 발, 다리, 그리고 가슴까지 모두 검은 갑옷으로 완전히 덮여 있었다. 어느새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림자 군주의 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그 두근거림이 귀에 크게 울려 퍼졌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그 강렬한 박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때 뭔가 이상한 점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의 손이 가슴 오른쪽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또 다른 심장 박동을 느꼈다. 두 개의 심장이 동시에 박동하고 있었다. 더블 던전 사건 이후로 자신의 심장 박동에 더욱 민감해졌지만 지금까지 이 이상한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자 진우의 시선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그는 또 다른 무언가를 발견하고 시선을 돌렸다. 네 개의 거대한 그림자가 위에서 다가오고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졌다. 진우는 재빨리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천천히 그를 향해 내려오는 4명의 천사들이 있었고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존재는 진우 위로 불길하게 드어졌고 그 순간 기억이 끝났다. 부드러운 종소리가 주위에 울려 퍼졌고 진우는 다시 한번 어둠 속에 둘러싸인 자신을 발견했다. 그가 의식을 잃어가려는 순간 익숙한 시스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데이터 회수가 완료되었습니다. 헌터길드의 정예 사냥꾼 부대가 종인과 짐철의 인솔 아래 게이트 입구에 도착했다. 고대 성의 문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출입문이 그들 앞에 우뚝 서 있었고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어 그들이 다가가자 공기 중에 뚜렷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내부에 깃든 엄청난 힘을 감지한 종인은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다. 이곳을 감싸고 있는 압도적인 만화는 그가 지금껏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는 짐철을 힐끗 바라보며 속으로 상황에 대한 의구심을 품었다. 하지만 짐철은 성진우가 안에 있다는 정보를 확신하고 있었다. 일행 중 차혜인은 으스스한 주변을 주의 깊게 살폈다. 이곳을 가득 채운 만화는 그녀의 감각에 낯설게 느껴졌다. 그것은 진우의 것이 아니었다. 또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떠올리며 그녀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다. 이중 던전에 대한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다. 이번이야말로 소문을 확인할 기회였고 진우에게 느끼는 빚진 마음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한편 짐철의 머릿속에는 예전에 진우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다. 진우는 예전에 자신이 이중 던전을 클리어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진우가 왜 이 위험한 곳에 다시 돌아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짐철의 생각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이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의심을 더욱 키웠다. 결연한 의지로 일행은 게이트를 통과해 앞으로 나아갔다. 안으로 들어서자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다. 거대한 방 안은 잔해로 가득 차 있었다. 부서진 석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잔해가 높이 쌓여 있었고 이는 격렬한 전투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종이는 눈을 크게 뜬 채 눈앞의 광경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 참상은 압도적이었다. 일행에 속한 다른 헌터들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신의 전설적인 석상들이 한때 단순한 신화로만 여겨졌던 그것들이 바로 이곳에 존재했던 것이다. 헌터들이 거대한 방으로 들어서자 우렁찬 목소리가 그들 주위에 울려 퍼졌다. 아키텍트가 우뚝 서서 일행을 쭉 훑어보았다. 그의 미소는 어둡고 비틀린 재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는 악의로 가득 찬 어조로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며 말을 이었다. 헌터들은 깜짝 놀라 괴물이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아키텍트는 입술에 손가락을 올리며 조용히 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왕에 대해 이야기하며 쉬고 있는 자를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진우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주위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명철은 멀리서도 진우를 단번에 알아보았지만 더 말을 잇기도 전에 갑작스럽고 잔혹한 공격이 그와 다른 두 명의 헌터를 덮쳤다. 아키텍트의 힘이 한 번의 날렵한 동작으로 두 명의 헌터를 반으로 갈랐고 명철은 심각한 부상을 입어 피가 방 안에 튀었다. 해인의 눈은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치닫자 공포로 크게 열렸다. 아키텍트는 앞으로 나서며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이 강한 인간들이 왕에게 바칠 첫 번째 제물로 완벽하다고 선언했다. 명철은 바닥에 쓰러져 입에서 피를 쏟아내고 있었다. 종인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울려 퍼지며 다른 이들에게 즉시 명철을 치료하라고 명령했다. 치유사들은 허둥지둥 달려들어 모든 힘을 쏟아부어 그를 살리려 했고 부상자들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다. 명철의 상태는 위독했지만 치유사들은 재빠르게 움직이며 출혈을 막으려 애썼다. 손상된 줄 알았던 석상들이 다시 일어섰고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은 그들을 더욱 기괴하게 보이게 했다. 아키텍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헌터들을 조롱했다. 그는 살아남는 자에게 왕의 탄생을 목격하는 영광이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의 말에 일행은 소름이 돋았지만 곱씹을 시간은 없었다. 아키텍트가 말을 마치자 붉은 레이저가 방을 가로질러 쏘아졌다. 종이는 재빨리 경고의 비명을 질렀다. 헌터들은 몸을 숙여 가까스로 치명적인 광선을 피했다. 공격을 발사한 거대한 형상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지만 종이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강력한 화염 마법을 발동해 거인을 불길에 휩싸이게 했다. 폭발이 방을 뒤흔들며 잠시 적의 주의를 돌렸다. 종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조각상들을 파괴하라고 외쳤다. 진철은 다가오는 조각상들을 보고 뛰어올라 강력한 펀치를 준비했다. 그가 특별히 제작한 건틀릿으로 석상 하나를 강하게 내리쳤지만 조각상은 예상처럼 부서지지 않았다. 그 조각상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견고했다. 놀란 진철은 반응할 틈도 없이 폭발에 휘말려 옆으로 날아갔다. 또다시 종인이 엄청난 힘을 발휘해 전투를 이어가며 거대한 적들을 반드시 쓰러뜨리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종인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적들이 물리 공격에 매우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처음 시도한 강력한 화염 폭발도 불길이 조각상을 휩쓸고 지나갔지만 전혀 흔들림조차 주지 못했다. 종인은 이 생명체들이 마법에도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헌터 중 한 명인 손기훈은 도발 스킬을 사용했지만 조각상들의 주의를 끄는데 실패하며 고전했다. 한편 차이인의 염력 마법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조각상들은 그녀의 시도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종이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며 이제 선택지가 거의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종이는 시선을 좁히며 성진우를 찾기 시작했다. 종이는 진우를 깨우는 것이 전세를 뒤집을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우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어떤 힘이든 반드시 깨뜨려야 했고 종이는 과감한 행동을 결심했다. 그는 진우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를 가둔 상태에서 깨울 수 있기를 바라며 공중에 파이어볼을 날렸다. 파이어볼이 진우에게 닿기 직전 아키텍트가 갑자기 개입해 그 투사체 앞에 섰다. 파이어볼은 아키텍트의 몸통에 부딪혀 폭발했지만 눈에 띄는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아키텍트는 분노를 드러내며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키텍트는 사냥꾼들이 왕의 잠을 방해한 것에 격분해 이를 드러냈다. 아키텍트는 검을 치켜들고 종인을 쓰러뜨리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공격이 닿기 전에 3명의 헌터가 종인 앞을 가로질러 달려나와 아키텍트의 공격을 온 힘으로 막아섰다. 충돌로 인해 전장에 충격파가 퍼졌지만 헌터들은 강력한 적을 상대로 버텨냈다. 헌터 중 한 명이 차혜인에게 진우를 깨우라고 외쳤다. 긴박함을 이해한 혜인은 여전히 잠든 듯 꼼짝 않고 서 있는 진우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그녀가 진우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아키텍트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아키텍트는 그녀의 결연한 의지가 재미있다는 듯 비웃으며 한계를 넘어보라고 도발했다. 이에 혜인은 강력한 스킬인 소드 댄스를 펼쳤다. 그녀는 빠르게 움직이며 검으로 아키텍트를 향해 공기를 가르듯 베어냈다. 하지만 그는 손쉽게 그녀의 공격을 막아내며 웃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혜인은 그의 속도를 따라잡기 힘들어하며 방심한 틈을 보이고 말았다.
아키텍트가 그녀를 공격해 그녀의 팔을 베어냈다. 피가 흘러내리며 헤이는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아키텍트는 시큰둥하게 비웃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설계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인간들의 헛된 시도를 조롱했다. 그는 시스템이 모든 가능한 결과를 예측하고 대응하도록 만들어졌다고 자랑했다. 무엇을 하든 아키텍트는 그들이 이런 미약한 노력으로는 자신의 창조물을 뚫을 수 없다고 믿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했고 결국 지루하기만 했다. 정의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진호를 깨워야 한다고 소리쳤다. 헤이는 다친 팔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앞으로 돌진했다. 진우에게 닥했다는 결의로. 그러나 아키텍트는 재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팔을 뻗어 헤인을 붙잡으려 했고 이어 엄청난 힘으로 검을 휘둘렀다. 검은 빗나갔지만 땅을 내리쳐 그 충격으로 주변에 진동이 일고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아키텍트는 입가에 넓은 미소를 지으며 헤인이 자신의 공격을 피한 것에 감탄한 듯 보였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움찔하며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발견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헤인의 그림자 속에 그림자 병사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던전의 규칙 때문에 완전히 실체화할 수는 없었지만 그 존재감은 분명했다. 아키텍트는 흥미로워하며 어떻게 그림자가 그녀 안에 심어졌는지 의문을 품었다. 그는 헤인에게 성진우와 어떤 관계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숨을 헐떡이며 헤인은 자신이 진우의 친구이며 그를 구하러 왔다고 답했다. 아키텍트는 그녀의 결의에 재미를 느끼며 음산한 기회를 제안했다. 그는 오늘 이 세계 위대한 군주 중 한 명이 강림할 것이며 그녀가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 대가에는 소름 끼치는 조건이 있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녀의 동료들은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키텍트의 말을 끊었다. 오늘은 아니야. 황. 아키텍트가 반응하기도 전에 강력한 주먹이 정면으로 그 얼굴에 꽂혔다. 그 힘에 의해 석상은 멀리 떨어진 벽으로 날아가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났고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진우는 쓰러진 존재를 내려다보며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목소리로 답을 요구했다. 자신 안에서 느껴지는 낯선 힘의 폭발을 느끼며 그는 물었다. 내 몸에 무슨 짓을 한 거지? 성진우는 각성했고 그의 눈은 강렬하게 불타올랐다. 짐철과 차에이는 충격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종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진우는 쓰러진 아키텍트에게 다가가 단단히 얼굴을 밟으며 굳건한 힘으로 눌렀다. 아키텍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울부짖으며 진우의 정체를 물었다. 그는 왜 왕이 아닌 진우가 그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블랙아트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식을 되찾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진우는 쓰러진 존재를 내려다보며 블랙하트라는 말에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그의 가슴은 격하게 뛰었고 그는 자신의 비범한 만화의 근원을 하나씩 맞춰가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몸속을 휘감는 압도적인 힘은 바로 이 심장과 연결되어 있었다. 갑자기 진우 앞에 알림창이 나타나 과거마 왕 보란과의 전투를 상기시켰다. 그 엄청난 힘이 이제 자신을 새로운 주인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숫자가 그의 눈앞에 번쩍였다. 10만의 만화 에너지와 함께 데몬 헌터라는 칭호가 주어졌다. 성진우는 건축가를 예리하게 관찰하며 자신의 날카로운 직감으로 두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깨달았다. 수수께끼의 블랙하트는 건축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분명히 진우를 위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다. 그가 얻은 데이터로도 모든 해답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고 여전히 중요한 정보가 감춰져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진우가 건축가에게 답을 요구하자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건축가는 한때 자신이 플레이어로 선택되는 것에 반대했었는데 그것은 과연 무슨 의미였을까? 처음부터 자신을 위해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일까? 진우의 행동과 끊임없는 추궁에 분노한 건축가는 그의 행동에 대한 대가가 결코 묵과되지 않을 것이며 다른 군주들이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진우는 인벤토리에서 모든 단검을 소환했다. 진우의 바리 건축가를 짓누르자 공기는 에너지로 번쩍였고 만화가 맥동하는 단검들이 위협적으로 머리 위에 떠올랐다. 진우는 차갑고 냉혹한 시선으로 답을 요구했다. 건축가는 절체절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둡게 웃으며 진우가 선택된 데에는 더 큰 이유가 있음을 암시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이 밝혀지기 전에 혼돈이 터져나왔다. 던전 안에 있던 다른 헌터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진우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한때 가만히 구석에 물러나 있던 거대한 석상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들의 눈에서는 위협적인 붉은 빛이 번뜩이며 앞으로 나아갔다. 건축가는 자신만만하게 거의 비웃듯이 성진우를 조롱했다. 자신이 죽더라도 자신의 꼭두각시들이 계속 공격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건축가는 도전적으로 진우에게 행동해보라고 했다. 하지만 진우는 망설이지 않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건축가의 위협에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진우는 건축가가 벌이고 있는 게임을 간파하고 대담한 생각으로 맞섰다. 그는 단순히 건축가를 쓰러뜨릴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꼭두각시들까지 모두 처리할 계획이었다. 예상치 못한 진우의 반응에 건축가는 당황하며 급히 대응하려 했다. 하지만 진우는 이미 한 발 앞서 있었고 건축가가 죽더라도 시스템 자체는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지적했다. 진우는 건축가의 허세를 간파
간파했고 그가 한 말 속의 허점과 거짓을 완전히 꿰뚫고 있었다. 건축가는 진우를 과소평가했고 애초에 왜 그를 선택했는지조차 잊고 있었다. 진우는 규칙을 깨뜨리는 데에 타고난 재능이 있었다. 갑자기 시스템이 반복적으로 알림음을 울렸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진우는 건축가를 궁지로 몰아넣었고 이어진 알림들은 그 절박함을 증명했다. 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건축가는 얼어붙었고 시스템을 조작하려던 시도는 완전히 거부당했다. 성진우는 흔들림 없이 서 있었고 그의 생각은 차갑고 치밀했다. 그는 시스템과 자신이 서로 얽혀 있으며 쉽게 끊을 수 없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시스템이 자신을 누군가의 아바타로 만들었다면 그는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것을 이용할 것이다. 오싹한 시선으로 진우는 시스템 전체를 집어삼키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에게 시스템의 설계는 더 이상 완벽하지 않았다. 그가 이 선언을 하자 그의 검이 건축가의 몸을 꿰뚫었다. 살점과 금속 파편이 그의 주위에서 폭발하고 붉은색과 초록색 에너지가 튀어나와 모든 방어를 찢어발겼다. 건축가의 일그러진 형체가 경련을 일으켰다. 진우가 더 깊이 파고들자 건축가의 마지막 생존 시도마저 산산조각나고 그의 뒤에는 오직 폐허만이 남았다. 건축가의 얼굴이 두 쪽으로 갈라지며 마지막 순간을 비틀거리며 맞이했다. 그것은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미래에 대한 음산한 예언이었다. 하늘을 떠받치는 불기둥이 솟아오를 때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너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 목소리는 몸이 갈라지고 부서지고 마침내 무너져 내리면서 점점 흐려졌다. 진우는 눈에 강철 같은 빛을 띠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 뜻대로! 브레이버리 길드의 멤버들은 게이트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헌터스 길드가 들어간 지 1시간이 지났고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궁금해하며 만약 자신들의 길드가 들어갔다면 아마 살아서 나오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처음으로 사냥꾼들이 만신창이가 된 채 나오기 시작했을 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브레이버리 길드의 멤버들은 헌터스 길드의 정예들마저 그런 상태로 나온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C급 던전이라고 여겨졌던 곳에서 어떻게 이런 참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짐철은 브레이버리 길드의 멤버들에게 다가가 사망자들의 시신을 옮기는데 도움을 요청했다. 멍해진 그들은 비극의 무게가 서서히 실감나기 시작했지만 재빨리 동의했다. 쓰러진 사냥꾼들의 수는 압도적이었다. 진우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게이트 밖으로 걸어나왔다. 시스템 설계자는 사라졌지만 그의 많은 질문들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남아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들을 되새기며 짐철이 다가오는 동안 조용히 서 있었다. 상위 랭커 헌터만 해도 약 20명이 목숨을 잃었고 만약 이게 던전 브레이크였다면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짐철은 엄청난 비극을 인정하며 던전에서 새어나오는 마력이 너무 강해졌을 때 헌터 길드의 협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진우는 짐철이 자신의 유감을 표하는 말을 조용히 들었다. 이 정도까지 상황이 악화될 줄은 몰랐지만 희생자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진우 역시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헌터 길드와 감시과의 도움 덕분이었다고 되새겼다.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짐철은 진우가 어떻게 그 특정 게이트 안에서 더블 던전을 찾아낼 수 있었는지 의아해했다. 진우는 던전 자체가 자신을 불러들였다고 설명했다. 오직 자신의 머릿속에만 보이는 메시지를 통해 그곳으로 이끌렸다는 것이다. 짐철은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희생자들과 상황의 심각성을 보며 진우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진우는 여전히 그에게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고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한편 차에이는 진우의 안부가 걱정되어 그에게 다가왔다. 진우는 자신은 괜찮다고 그녀를 안심시키면서도 약간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갑자기 진우는 피로가 몰려왔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진우는 비틀거리더니 바닥에 쓰러졌다. 주변에 있던 헌터들은 놀라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다급하게 달려와 진우를 깨우려고 애썼다. 한국 헌터협회에서는 고근희 협회장과 일본 헌터협회장 마츠모토가 회의를 가졌다. 마츠모토는 통역사 하나카와와 함께였다. 마츠모토는 문서를 테이블 위로 밀며 놀라운 제안을 내놓았다. 그 계약서에는 일본이 제주도에 있는 모든 마정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뜻밖에도 성진우를 고용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근희는 그 제안에 놀라며 왜 그렇게 귀중한 자원을 포기하려는지 특히 성진우가 헌터협회 소속도 아닌데 이유를 물었다. 마츠모토는 그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와 협상할 기회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진우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한국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마츠모토는 추천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진우를 만날 기회만을 원한다고 했다. 근희는 그 제안을 곱씹으며 일본이 단지 진우와 대화 한 번을 위해 이렇게까지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들이 제시한 막대한 금액만 봐도 그 의도가 분명했다. 그는 일본이 이렇게까지 절박한 이유가 고토류지가 사라진 지금 도쿄에 새로 생긴 S급 게이트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했다. 성진우의 업적을 생각하면 그 제안은 분명히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근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계약서를 두드리며 통역 없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마츠모토는 그 요청에 놀라며 그니가 어떻게 일본어를 이해하는지 물었다. 그니는 어릴 적 아버지가 일본에서 작은 사업을 하셨다고 설명했고 하네카와는 조용히 문 옆에 서 있었다. 고근이는 침착하게 마츠모토에게 교활한 수작은 포기하라고 경고했다. 그는 블레이드 길드가 마츠모토와의 관계를 끊었다는 소문을 들었고 이 사실이 마츠모토의 신경을 건드린 듯 했다. 마츠모토는 격분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일어섰다. 그니가 내부 사정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니는 침착하고 태연하게 그 사실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블레이드 길드가 일본 헌터 협회의 자금 지원을 거절하고 대신 정보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차렸다. 한때 고토류지의 영향력으로 일본 헌터 협회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었던 블레이드 길드는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난 상태였다. 고토가 사라지자 한때 강력했던 그 길드는 무너지고 있었고 협회 내에서는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니는 마츠모토가 상황을 통제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니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쿄에 새로 생성된 게이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그 모든 책임을 마츠모토가 져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그니가 카메라를 꺼내들자 그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다. 그의 눈에는 조용한 분노가 가득했다. 그는 고토류지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여전히 일본을 대표하는 헌터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제 고토의 죽음, 블레이드 길드의 몰락, 일본 길드들 간의 갈등 심화, 그리고 마츠모토의 계략으로 인해 희생된 생명들까지 모든 것이 그의 주위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니는 이 모든 책임이 마츠모토에게 온전히 돌아갈 것임을 분명히 했고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무게를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니가 마츠모토의 수신기에 연결되어 있던 카메라를 드러내자 마츠모토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 카메라는 고토의 팀에 속한 것이었고 그니의 날카로운 시선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마츠모토가 정말로 자신의 계략을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믿었는지 따져 물었다. 들킬까 두려워진 마츠모토는 공포에 휩싸여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났다는 사실에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니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지금은 마나 크리스탈을 두고 협상할 때가 아니라고 마츠모토에게 상기시켰다. 마츠모토의 비뚤어진 계략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다면 그 결과는 일본 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분노를 억누르며 그니는 손에 쥔 카메라를 으스러뜨리고 탁자를 내리쳐 산산조각 냈다. 그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마츠모토의 두려움은 더욱 깊어졌고 그는 충격에 눈을 크게 떴다. 그러나 곧 그니의 말투가 달라졌다. 그는 마츠모토에게 자신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파괴를 일으킬 만큼 냉혹한 사람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 사람의 기만 때문에 한 나라, 아니 아시아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니가 자제할 수 있었던 데에는 마츠모토가 감사해야 할 사람이 있었다. 성진우가 아니었다면 결과는 훨씬 더 끔찍했을지도 모른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즐거운 시청 되세요.